자, 이번 영상에서는 MySQL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설정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MySQL이라는 DBMS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MySQL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오픈소스 계열의 공개 소프트웨어로서 비상업적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이면서 더불어서 쉬운 설치와 또 손쉬운 사용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보안성이나 혹은 여러가지 성능 측면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못지않은 성능들을 발휘하고 있어서 중소규모의 데이터베이스들을 관리하고자 했을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DBMS이기도 합니다. 이런 MySQL을 현재 내 컴퓨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mysql.com 이라는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해주면 될 것입니다. 현재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시켜서 www.mysql.com 이라는 사이트에 방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 여기 다운로드라는 항목을 눌러주면 MySQL의 상업용 버전인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대한 다운로드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하단 부분으로 내려가서 여기 다운로드 카테고리 밑에 MySQL 커뮤니티 서버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사용할 플랫폼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어떤 플랫폼에 설치할 것인지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시스템 사용을 할 것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선택해주고 나서 이 아래쪽에 보면 기본적으로 MSI 형식의 설치 실행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zip 형태의 압축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기본적으로 MSI 형식의 다운로드 부분으로 선택을 해봅시다. 자, 보면 두 가지 링크가 활성화되어지는데 용량을 보세요. 하나는 24메가이고 하나는 420메가바이트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보면 얘는 최소한의 설치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후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설치하는 과정 중에 온라인으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처리되어지는 그런 실행 파일이라면, 얘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해주는 그런 설치 실행 파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래쪽에 있는 420MB짜리를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 이 아래쪽에 무조건 그냥 다운로드만 받도록 선택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었네요. 현재 폴더 열기 눌러가지고서 다운로드된 항목을 살펴보면 MySQL 인스톨러 커뮤니티 8.0.20이라는 버전이 다운로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다운로드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설치 실행 파일이 시작이 되어질 것이에요. 장치 접근 허용 설정을 확인해주고 역시 예 눌러줘야 되겠죠. 이후 긍정의 대답들을 선택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설치 타입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디벨로퍼 디폴트, 그러니까 개발자 기본 설정을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눌러줄게요. 엑셀을 위한 MySQL이나 파이썬하고 연결하는 부분들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를 선택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사용을 할 것 아니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다음 눌러서 추가 설치 없이 진행을 합시다. 현재 MySQL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어지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Execute 눌러가지고서 실행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마지막 항목까지 설치가 다 끝났으면 역시 Next 눌러주고 역시 Next. 독립적인 MySQL 서버 사용을 하는 첫 번째 항목 기본값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역시 Next. 현재 Type and Networking 이라는 항목 보면 MySQL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트 번호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의 포트 번호와 충돌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역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인증 관련한 부분도 기본사항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현재 MySQL에 대한 루트 관리자에 대한 비밀번호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 외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일단 루트 비밀번호로 1234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은 그리 추천되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기억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정을 했고, 추가적으로 내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서 접근해서는 현재 DBMS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까지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고유한 사용자 계정을 따로 발급을 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add user라는 거 눌러서 현재 유저네임에다가는 JSPbook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비밀번호에다가는 1234라는 관리자 비밀번호와 공교롭게도 같지만 일단 기억하기 쉽게 설정을 해둡시다. OK 눌러주게 되면 JSPbook이라는 사용자가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후 다시 다음 눌러서 현재 이 MySQL을 윈도우즈의 서비스로 등록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값 놔두고 역시 다음 눌러줍시다. 그리고 Execute 눌러주면 설치를 마치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프로덕트 컨피규레이션에서 역시 Next 눌러서 다음 과정들 나오는데 그냥 기본값에서 Finish 눌러줍시다. 역시 Next, 비밀번호가 아까 1234였었죠. 체크해주고 Next, Execute, Finish 눌러주면 다시 한번 Next 눌러주고, 현재 MySQL 워크벤치라는 것을 시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체크되어 있어요. 그냥 체크된 상태로 Finish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 MySQL 워크벤치라는 부분이 하나 실행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더불어서 MySQL 쉘도 하나 수행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MySQL DBMS를 조작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하면 MySQL 쉘을 통해서 쿼리 명령어들을 날려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종료하기 위해서 /q 쳐주면 종료가 되어질 것이고, 주로 우리가 이제 DBMS를 직접 접근을 할 때에는 현재 이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MySQL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은 비주얼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들을 설계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거나 혹은 처음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혹은 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쿼리 문장들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는 비주얼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위 단일 개발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깊숙하게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이 워크벤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만든다든가 또 테이블의 변경 상황들을 확인을 하고 조작을 할 때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는 방법을 보면 시작 메뉴 눌러주고 나서 인덱스 부분에 M자로 가보면 MySQL이라는 부분이 폴더가 하나 새로 추가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항목 밑에 가보면 MySQL 워크벤치 8.0이라는 것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화면에 고정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작 화면에 등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손쉽게 MySQL 워크벤치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루트의 권한을 가지고서 현지 설치되어진 DBMS에 대해서 어떤 조작을 하고자 했을 때는 요 커넥션을 이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웹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DBMS의 테이블을 조작하는 일들을 수행을 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새로운 커넥션을 하나 추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라는 부분 눌러가지고서 새로운 커넥션 만들기 대화 상자를 띄워주고, 여기서 JSP book local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커넥션을 하나 만들어 둡시다. 현재 사용자 계정은 루트 권한이 아니라 JSP book이라는 우리 아까 MySQL 설치 과정 중에서 만들었던 계정 이름을 써주면 되겠고, 만약에 현재 웹서버와 DBMS 서버가 다른 호스트 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호스트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현재는 내 로컬에, 즉 웹서버와 같은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의 3306번 포트를 사용해라 라는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연결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 커넥션이라는 것을 한번 눌러보면 비밀번호가 우리 1234였었죠. 자, 확인 눌러주게 되면 제대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OK 버튼 눌러주고 나면 현재 JSP 로컬이라는 새로운 커넥션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새로운 커넥션으로 접속을 해봅시다.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비주얼 스튜디오 비슷한 화면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JSPDB라는 스키마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 목적에 따라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JSPDB라는 스키마를 하나 새로 생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키마스라는 항목 눌러보면 항목들이 나와 있죠. 자, 새로운 스키마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상단 부분에서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눌러보면 새로운 스키마를 위한 창이 하나 뜨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JSPDB라고 입력을 해줍시다. 자, 그리고 apply 적용을 해주게 되고, 역시 apply 눌러주게 되면 finish 눌러주면 오른쪽에 보면 JSPDB라는 스키마가 하나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JSPDB라는 스키마를 기본 스키마로 사용을 할 것이라서 선택해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Set as Default Schema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꺼운 글씨체로 표현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안에 Tables라는 폴더 같이 나뉘어진 구분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필요한 MySQL 설치까지 다뤄봤습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테이블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루고 있던 JSP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료하기 위해서는 JSP 로컬이라는 부분을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들어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시 MySQL을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기 위한 커넥션들을 따로 추가를 해주고, 그걸 이 하나의 MySQL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합 관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